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성선으라 송은거 목사입니다.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보수 우파의 열화와 같은 성원을 입으면서 이 출범을 비대위원 형성하고 출범을 했는데요. 여기에 이제 하루가 되기 전에 그 중에 한 명인 이 민경우 의원이 마침내 이 하루가 되자마자 사퇴를 하게 되는 이런 그 사태가 되어졌는데요. 이것이 의외로 노인회의 비하 발언으로 인해서 이 돌출이 되어 가지고 결국은 이렇게 좋은 분이 안타깝게 이 사퇴를 해야 되는 이런 이제 그 보도가 오늘 저녁에 바로 나왔습니다. 이게 이제 민경우 의원은 국가보안법의 구속으로 두 번이나 당하면서도 우리가 만든 쓰레기를 우리가 치우겠다 하고 86 청산에 그 주안점을 두었던 그런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그 초점에서 이렇게 좀 의외의 것으로 사퇴를 하게 된 안타까운 이 사연이 나왔습니다. 여기 하겠습니다. 오늘 저녁에 바로 이게 1시간, 2시간 전인데요. 이렇게 비대위원 사퇴, 민경우, 노인 비하. 이 내용을 보게 되면은 과거에 이제 얼마 전에 엊그제 비대위원을 발표할 때 김호일 대한노인회 회장이 지난번 그러니까 지난 8월 달에 대한노인회 그 중앙회에서 노인 비하 발언을 했다 해가지고 이 더불어민주당의 그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에게 사진에다가 뺨을 때리면서 이런 그 분노를 했던 것에서 사퇴를 하고 했었죠. 이번에도 이게 그냥 지나가지를 않고 이렇게 지난 내년 총선에서 1000만 노인 세대의 지지를 받고 싶다면 망언한 민비대위원회 내정자를 즉각 사퇴시키고 이런 실수를 저지른 한 비대위원장의 즉각 사과하라 이렇게 요구를 해서 전화로 사과를 했고 찾아가 뵙겠습니다.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이런 이제 사태를 가져오게 되었던 것입니다. 그 내용을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본격적으로 활동을 비대위가 시작하기도 전에 이렇게 악재를 만났는데요. 이날 입장문을 내고 민 비대위원이 먼저 그 입장문에 저는 오늘 비대위원직을 사퇴합니다. 제 과거 발언에 대한 논란 때문에 비대위 출발을 누를 끼치고 싶지 않습니다. 요렇게 말하면서 저의 위치에서 운동권 정치 청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. 라고 이렇게 밝혔고요. 그러니까 지난 10월 달에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을 해서 지금 가장 최대의 비극은 노인네들이 너무 오래 산다는 거다. 빨리 돌아가셔야. 이런 제 말에 논란이 되었습니다. 그러니까 이 해당 방송에서 곧바로 사과를 했는데 그 사과 내용이 무엇인가? 그 이제 386, 486, 586 될 때까지 젊은 세대들에게 자리를 내주지 않는다는 그런 취지로 그러니까 한동훈 의원도 이제 취임사에서 그런 말을 했죠. 386, 486, 586 뭐 이런 말 계속적으로 이제 젊은 사람에게 내주지 않고 이렇게 그 부패되어지가는 그런 걸 청산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 민비대위원이 29일에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노인이 다 되나놓고 왜 나가지 않느냐 이런 취지로 이제 말을 했던 건데 이게 노인회와 더불어민주당에서도조차도 이제 그게 화가 나가지고 이 사퇴 요구를 한 것. 요게 이제 과거에 신중하지 못했던 표현을 했던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중히 사과드린다. 이 386 세대가 나이와 지위로 젊은 세대의 진입을 막는 사회적 현상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실수였다고 앞으로 은행에 더욱 신중을 가하도록 하겠다며 그렇게 본인 논란에 대한 사과부터 했어야만 했다. 뭐 이렇게 결국은 말을 했습니다. 이게 민 비대위원의 사태를
예상하지를 못했는데 이렇게 하게 된 것은 그 김호일 대한노인회장에게 조만간 찾아뵙겠다고 이 사과도 하고 이렇게 하고 나서 뭐 이 정도는 안 될 것이라고 했는데 이 한 비대위가 출발하기도 전에 비대위보다 본인 논란 초점에 맞춰지는 것에 상당한 부담으로 느끼고 그리고 명분과 원칙을 강조하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기기만 하면 된다 하는 식의 민주당과는 우리가 다르다. 뭐 이렇게 이제 말을 했던 것이 더욱이 더 부담이 됐다. 그래서 조기에 매듭을 짓겠다고 그렇게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. 자, 이게 정말 그 운동권 출신들의 이 전향을 확실히 하고 저격을 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을 뭐 우리가 만든 쓰레기 우리가 치우겠다 이렇게 운동권 청산을 하고자 했던 초점이 이렇게 의회의 다른 이제 악재가 이렇게 나타났는데요. 자, 이것을 또 이 한동훈 위원장 정말 그 참 참신하고 누가 아무도 비밀리에 비대 인선을 철저히 비밀리에 한다고 했는데 뭐 우리가 조금 뭐 이런 그 방향이 틀릴 수도 있고 조금 하다가 보면은 걸림돌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. 그리고 또 이제 하나가 남은 것이 조금 염려되는 것은 한동훈 비대위원장, 비서실장 김영동 의원의 수상한 뭐 이런 것에 대해서도 지금 자유일보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. 이것도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해명을 필요로 한 것 같습니다. 조선족 출신 부인 결혼에 10년 넘도록 중국 국적 유지, 장인은 연변 부시장 지낸 중국 공산당 고위 간부로 소문이 났고요. 민주총간첩당 연루에 된 석근호 이렇게 형님하고 친분 관계가 있었다. 이렇게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를 비난하고 그다음에 문재인 당선 때 축하 칼럼을 기고를 한 적이 있었다네요. 문재인 당선 축하합니다. 그리고 지난 12월 출범 때에 지난 12월 출범했는 한중 의원 연명 의원으로도 친중파가 아니냐. 이것도 논란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. 이것도 잘 해명이 되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제가 이렇게 지적을 우리 그 노인들 그러니까 이 시니어 6, 7, 80대 이후 그 사람들이 정말 그 광화문의 아스팔트에 진정 보수, 강보수를 나와서 이렇게 했는데 왜 그 정강훈 목사나 60, 70, 80대의 사람들 한 명도 비대위원뿐만 아니라 과거에 최고위원, 예, 그리고 또 뭐 이런 데는 한 명도 지금까지 집안 토끼다 해가지고 그렇게 했느냐. 그리고 이 노인들 이렇게 폐마하느냐. 제가 이렇게 문제를 제가 어제 올렸는데 오늘 아침에 저도 올렸는데요. 자, 요런 것이 기독교 또 기독교적인 보수 우파 가치에도 조금 신경을 좀 써야 되는데 하는 아쉬움이 제가 말씀드렸습니다. 노인에 대한 무관심, 그리고 아스팔트 보수 우파의 가치에 대한 그 무관심, 거기다가 이 기독교 요 문제는 제가 왜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장혜영 동선혼 법제화할 때 이번에 이 비대위원으로 발탁되어진 김애지 의원, 장애를 가진 김애지 의원이 이런 발언까지 한 것도 약간의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. 이게 기독교 보수에서는요 굉장히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는데 이 정치권에서는 공론화조차도 어려운 민감한 주제인데 이렇게 혼인평등법에 발의된 이 혼인평등법 가지고 여기에 나와서 민주당 의원하고 또 용해인 기본소득 등하고 강성희 진보당 의원과 함께 이렇게 찬성을 했단 말이에요. 이게 동성혼 법제화를 하는데
뭐 유일한 건지 한 사람이 이 장예지 김예지 의원이 여기 의원이 결국은 찬성을 한 사람이다. 이런 점에서 기독교를 좀 헤아리지를 않는 이런 부분도 제가 좀 지적을 했는데요. 이 가슴 아픈 일이죠. 뭐 이런 것은 또 해명을 하고 좀 더 한동훈 위원장의 경험의 문제인지는 모르지만은 조금 더 과거 경력을 조금만 쳐보면은 이 나오는데 준비 기간이 부족했는지 정말 훌륭한 새롭고 참신하고 샤프하고 정말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빛을 주는 그런 그 위원장은 확실한데요. 이런 문제를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. 여기까지 이 소식 전해드렸습니다. 좋아요, 구독을 부탁합니다. 감사합니다.